전자권 해소를 이야기를 하다가 이게 또 안 먹히니까 종전선언 이야기를 했어요. 종전선언이 현실적으로 북한의 행동이나 중국의 행동이나 이런 걸 바꾸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유엔이나 미국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전자권을 환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정말로 이렇게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한국의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려야 된다라고 생각. 그게 민주주의를 망가뜨려 놓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제 이 그 전자권까지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무슨 짓을 할지를 장담을 못하죠. 무슨 짓인들 못하겠냐 이거예요. 정권 연장이나 유지를 위해서. 그럼 누가 그걸 통제를 하냐 이거. 아직 한국 그런 점에서 보면 그게 민주당이 됐든 국힘당이 됐든 누가 됐든 한국이 뭐 안타깝지만 한국 경우에는 민주주의가 그 정말로 확고하게 뿌리를 내려서 자리를 잡지 않는 한은 차라리 이렇게 미중 패권 전쟁 속에 틀 속에 얽혀 이렇게 얽매여져 있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생각을 해요. 차라리.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민주도 정치물갈이 이수진 프로젝트 시정토크 시즌2 11월 9일 방송입니다. 시정토크와 시정잡서를 합쳐서 만든 개편 이후 두 번째 방송입니다. 오늘은 국제 이슈 하나랑 국내 이슈 하나 두 개를 갖고 왔습니다. 일단 국제 이슈로는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종전선언 관련한 내용을 살펴볼 거고요. 국내 이슈로는 최근 얘기하고 있는 요소수 대란에 대해서 소장님이 종전선언에 관련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종전선언. 종전 이야기하고 막 계속 맞물려 나오는 게 전시 작전 통제권 이야기거든요. 전자권 이야기가 맞물려서 나오거든요. 왜 그럴까요? 문재인 정권이나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아주 이제 그 전자권 이야기를 계속 하다가 막히니까 이제 종전선언 이야기를 다시 이렇게 끄집어내고 있는 그런 이제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저는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도 뭐냐면은 그래도 2000년대 돌아서 뭐 위안위기를 겪었지만 이제 한국이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커지고 북한을 이제 압도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좀 이제 상황으로 바뀌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어떤 그 배경을 깔고서 이제 뭐 전시작전권 한수 이야기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어떤 이제 뭐 물론 DJ 정부도 그랬지만 예, 노무현 정부 들어서 더욱더 이제 자주국방 내지는 자주 어떤 외교 이런 것들을 이제 의식을 하게 했다 이거예요. DJ 같은 경우만 해도 절대적으로 미국 한미동맹을 절대적인 기반으로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노무현 정부 이른바 386 이제 정권이 등장하면서 뭐 그런 이제 어떤 그 뭐랄까 어떤 이념적인 어떤 생각들이 굉장히 좀 강해졌죠. 강해졌죠. 그래서 그런 배경들이 좀 깔려 있어서 이제 전시작전권 이제 환수 이야기가 나와서 이제 미국하고 간에 사실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상당히 그게 상황이 안 좋았죠. 그때 왜냐면은 9.11 테러도 났고 이제 아구축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서 북한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굉장히 강경했기 때문에 그래서 전시작전권 이야기를 했다가 그 북한에 대한 그 미국이 이제 압박이 굉장히 강해서 쑥 들어가 버렸죠. 쑥 들어가 버렸어요. 미국이 비율을 맞춰야 되니까 말 나왔다가 그냥 이제 쑥 들어가 버리고 이제 그게 뒤로 미루고 했다가 거의 지금은 이제 유야무야 됐죠. 유야무야 됐는데 그 후에 상황이 또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2010년 들어와서 이제 미중 간에 이제 패권 싸움이 이제 노골화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패권 싸움이 노골화되면서 이제 미국 입장에서 특히 오바마 정부 때부터도 이제 중국에 대한 견제가 이제 표면 이렇게 좀 더 구체화되죠. 그래서 중국도 이제 시진핑 정권 들어서면서 이제 G2, 뭐 신형 대국 관계 막 이런 이야기 하고 오바마 정부가 그걸 튕기고 이제 중국에 대해서 이제 강경하게 이제 봉쇄하는 어떤 이제 그런 걸 이렇게 취하고 예를 들어 전략 대화라는 걸 해왔어요. 중국하고 미국이. 근데 그런 전략 대화를 해왔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거의 이제 이렇게 뭐랄까 좀 줄어든다고 할까 축소되다가 이제 트럼프 와서는 완전히 그냥 끊어져 버렸죠. 뭐 완전히 이제 지금은 미국이 이제 내부적으로 보수든 진보 정권, 공화당이나 민주당 관계없이 이제 중국하고의 이제 일전을 불사한다. 절대 패권을 양보할 수 없다. 이런 상황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 뭐 트럼프가 됐든 바이든 정부가 됐든 미국의 이제 입장은 이제 중국 봉쇄가 이제 기본인데 트럼프는 이제 뭐라 할까요? 어떻게 이제 단게
미국이 이제 혼자 하겠다라는 거였고, 일본이나 한국이나 니네들 알아서 해라. 중국이 니네들하고 뭐 하든 하든 우리 신경 안 쓸 거야. 미국만 건들지 않으면 우리는 상관없어. 이런 식의 이제 태도였죠. 근데 이제 바이든 정부 들어와서는 이제 그게 이제 동맹하고의 이제 연계를 통해서 이제 중국을 봉쇄하는 그런 이제 전략으로 바뀌었죠. 이렇게 이제 상황이 바뀌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상당히 중국을 봉쇄할 수 있는 전략적 어떤 파트너나 전략적 요충지나 거점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겠죠. 그래서 심지어는 그냥 중동에서 철수까지 하면서 이제 중국 봉쇄를 강화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이런 마당에 이제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권이 또 이제 전사권 해소 이야기를 했어요. 전자권 해소를 이야기를 하다가 이게 또 안 먹히니까 종전선언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의도일까요? 이런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한 의도가 뭘까요? 종전선언을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 전자권 이야기를 이제 환수를 이야기를 했는데 안 먹혀요. 이제 미국이 CR이 안 먹혀요. 종전선언이 문재인 정권이나 더불어민주당의 종전선언을 끄집고 나온 그 의도가 저는 이제 그렇게 봐요. 의도가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일단 어쨌든 간에 아까도 실질적으로는 의미가 없어요. 북한이 무슨 종전선언을 합의를 했다라고 그래서 무슨 뭐 이게 뭐 군사훈련이나 뭐 남한을 어떤 군사적으로 위협하거나 그런 어떤 적대적인 행위를 이렇게 안 한다 그런 건 없어요. 변한 건 없어요. 똑같을 거라고요. 근데 종전선언을 이렇게 하자 하고 문재인 정권이 자꾸 미국한테 이렇게 내던지는 게 뭐냐면은 종전선언이 현실적으로 북한의 행동이나 중국의 행동이나 이런 걸 바꾸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유엔이나 미국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미국이나 유엔에 대해서. 종전선언을 하면은 일단 형식적으로 한반도에서 이렇게 전쟁이 끝난 거예요. 전쟁 상태가 끝난 거예요. 그러면 유엔군이 한반도에 있을 이유가 없죠. 유엔군의 주력인 미군도 있을 이유가 없죠. 전자권 회수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그런 의도를 깔고서 종전선언을 계속 전자권 이제 환수를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안 먹힌다. CR이 안 먹힌다 이거예요. 안 먹히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꼼수라 할까? 미국이 그걸 이미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 꼼수를. 그러니까 응대를 안 한다. 이렇게 종전선언에 대해서 계속 코성을 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종전선언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정치적인 입장이나 어떤 그런 국가 뭐 여러 가지 그 정치적인 입장이랄까 그런 정파적인 그런 걸 떠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국가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당연히 이제 국가의 외교, 안보, 국방에 대한 자주권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죠. 또 뭐 어쨌든 간에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한국이 독자적인 어떤 군사력을 확보하고 국가를 방어할 능력이 거의 없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뭐 전자권을 이렇게 환수를 하면 좋죠. 좋은데 전자권을 환수했을 때는 이제 그러니까 종전선언을 안 한 상태에서 전자권을 환수를 하게 되면 한반도에 미군이 주둔을 할 수는 있겠죠. 주둔을 할 수는 있는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 보면 한반도에 이제 미군이 주둔하는 목적이 이제 전에는 북한이었는데 이제는 메인 타겟이 중국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한반도에 미군이 주둔하더라도 한반도에서의 어떤 군사적인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작전권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러니까 작전권을 미군이 계속 가지고 있으면은 한국에 대해서는 북한을 억제하기 위해서 전자권을 이렇게 미군이 이렇게 유지를 계속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또 한편으로는 중국에 대한 이제 가장 전략적인 근접 요충지다라. 전에도 이렇게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가장 가까이 있는 나라가 지금 대만하고 한국이에요. 대만하고 한국을 미군이 전략적으로 이렇게 놓칠 수가 없죠. 중국을 봉쇄하고 견제하고 뭐 만일의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미국 입장에서는 그럴 거 아니에요. 한국 입장에서는 사실 어쨌든 미중 간의 그 싸움 속에서 한국이 이게 휩쓸려가 하면은 좋은 건 아니죠. 좋은 건 아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전자권을
환수를 한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뭐 어떤 전제 조건이냐면은 정말로 이렇게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한국 정치나 관료나 한국이라는 나라에 제대로 된 정말로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려야 된다라고 생각. 그게 전제 조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권이나 더불어민주당이 전작권을 해소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명박이나 박근혜 저리가 할 정도로 민주주의를 망가뜨려 놓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그 전작권까지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무슨 짓을 할지를 장담을 못 하죠. 아니, 지금 이렇게 지금 상권 분립이나 사법부나 이런 것도 개판으로 만들어 놨는데, 예. 그 다음에 온갖 권력형 비리나, 꼼수나 반칙이나 조작이 이렇게 난무를 하고 있는데, 무슨 짓인들 못 하겠냐, 이거예요. 정권 연장이나 유지를 위해서. 그럼 누가 그걸 통제를 하냐, 이거. 아직 그런 점에서 보면, 그게 민주당이 됐든 국힘당이 됐든 누가 됐든, 한국이 뭐 안타깝지만, 한국 경우에는 민주주의가 정말로 확고하게 뿌리를 내려서 자리를 잡지 않는 한은 차라리 이렇게 미중 패권 전쟁 속에 틀 속에 이렇게 얽혀져 있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생각을 해요. 차라리.